아버지, 저 이러다 정말 죽겠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논밭 팔아요. 당장요. 형은 과수원 팔아서 돈 줬잖아요. 저도 도와주셔야죠. 그거마저 팔아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너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자식이 돈이 필요하면 부모가 해줘야지. 지금 아버지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저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게 만들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어떻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재수입니다. 요즘은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이곳에서 저 역시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무겁게 다가왔고 저 역시 언젠가 그 끝에 다다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이유는 저의 자식들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결국 은행처럼 취급당하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고통과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은 결국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때로는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농사꾼은 글만 읽을 줄 알면 충분하다 말씀하셨고 공부보다는 농사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아버지의 거친 손길을 따라 논밭을 가꾸며 일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그 흙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새벽녘에 일어나 해가 지기 전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부모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흙 냄새를 맡으며 자란 저에게 농사는 그저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였고 부모님을 돕고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굵은 땀방울 속에서 배운 성실함과 책임감은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그 가치는 저를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제 누나는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는 농사를 시키면서도 누나에게는 더 나은 삶을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누나에게 너는 이 땅에서 농사 짓지 말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누나는 서울로 올라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쳤고 결국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가족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열심히 공부했고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누나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누나는 늘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농사를 이어받아 시골에 남은 제가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누나는 자주 편지를 보내왔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저와 부모님을 챙기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누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누나의 성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홀로 농사를 이어가며 가정을 지켜야 했던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이 매일같이 몰려왔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혼자서 밭을 일구고 새벽마다 물을 대고 힘겨운 하루를 마친 후 빈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분들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가르침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순진하고 착한 시골 여자였어요. 농사일을 잘 알고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성실함에 큰 위로를 받았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작은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농사일을 도우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함께 밭을 갈고 고된 노동 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책임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은 마치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허탈함과 슬픔에 그 후로도 한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저와 두 아들뿐이었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니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고된 현실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를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저의 누나였습니다. 재수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누나는 늘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누나는 자신도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내려와 아이들을 돌봐주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누나는 제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았고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누나는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너 혼자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농사 짓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야지. 누나의 희생 덕분에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와 함께 밭을 일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늘 누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항상. 됐어. 고맙다는 말 그만하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게 나한테 제일 큰 보답이야. 누나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누나의 말에 마음이 벅차올라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성장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큰 사업 기회가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이렇게 돈을 요구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잘 해봐라. 그렇게 큰아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희망을 걸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요구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늘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아들이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사고를 쳤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합의를 못하면 저 감옥 갈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내가 언제 철이 들래? 며 소리쳤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땅이며 트럭까지 팔아가며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 제 모든 것은 점점 사라져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홀로 앉아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내게 남는 게 뭐지? 모든 걸 주고도 이렇게 허망할 줄이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결국 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큰아들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임신도 했어요.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여자는 철없고 어린 여자였고 큰아들과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책임지고 싶어요. 이 여자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큰아들은 애원하듯 말했고 그 모습에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책임은 져야지. 그래서 말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큰 집이 필요해요. 집을 새로 얻어야 하니 돈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어딨니? 네가 지금 살던 집에서 어떻게 안 되겠냐? 아버지, 과수원 있잖아요. 그거 좀 팔아요. 곧 예쁜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이제는 아버지도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도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발요.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알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런데 며칠 후에 누나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재수야,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는데 정말이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만 끄덕이자 누나는 제 상황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현수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다더니 그놈이 또 돈 달라고 했지. 누나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했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수야, 제발 그러지 마. 언제까지 자식 놈들한테 다 퍼줄 거야? 그러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면 그놈들이 찾아라도 볼 것 같아? 이제부터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노후 준비나 착실하게 하라고. 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다가 아니야. 너도 이제는 내 삶을 생각해야 해. 과수원은 팔지 마. 그건 내 미래를 위한 재산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자. 자식들도 알아서 살아야 해.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걔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누나의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제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팔기로 마음먹었죠. 현수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어. 제발 이번만 믿어보자고 했어. 지금껏 현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번엔 진짜라고 어떻게 믿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식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지금 내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 앞날이 더 중요해. 그 말을 듣고 누나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틀 동안 집에 머물면서 정성껏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과수원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팔리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누나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수야, 작은 놈이 또 돈 요구할 거야. 이번에는 절대 돈 주면 안 돼. 그놈한테 지금 돈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 누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고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알아보니 작은 아들이 도박에 빠져 사채까지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이 밀려왔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러다 정말 죽겠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작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논밭 팔아요. 당장요. 형은 과수원 팔아서 돈 줬잖아요. 저도 도와주셔야죠.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마저 팔아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너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작은 아들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면 부모가 해줘야지. 지금 아버지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저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외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을 거야.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혈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고 저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누나는 저의 말을 듣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재수야,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빨리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도착하니 여러 검사를 거친 끝에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구토와 통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홀로 누워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언제나 허사였습니다. 정말 이게 자식들의 모습일까? 내가 이토록 헌신한 삶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의감이 들었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매일같이 병실에 와서 저를 돌봐주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제가 가지고 있던 논과 밭이 도시계획에 편입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설할 계획이었고 제가 가진 논과 밭 대부분이 그 신도로에 편입된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떠나 저와 부모님의 땀이 서린 추억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상금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기에 이번 보상금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농사에만 매달리며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뭔가 모를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을 잃게 되면 마치 제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 땅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였으니까요.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작은아들까지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게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번에 보상금 나오면 우리한테 좀 나눠주세요. 우리도 앞으로 아이 키우고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아내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작은아들도 뒤질세라 덧붙였습니다. 형 말 맞아요, 아버지. 이번에 보상금 받으시면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그 돈이 있으면 저도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으려고 덤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 이 돈은 내가 이제 겨우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받는 건데 너희는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속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이토록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 잘못이었나? 내가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까? 저의 헌신과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보상금은 40억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각각 2억 원씩 주고 나머지는 누나에게 주려고 했지만 누나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수야, 그 돈은 너를 위해 써야 해. 나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미 있게 쓰면 좋겠어. 누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저는 나머지 보상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자식들이 찾아와 돈을 더 요구했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돈은 내가 남은 인생을 위해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저를 원망했고 저는 그 순간 자식들과의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그 큰 돈을 왜 남한테 주려고 해요? 저희가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잘할게요. 저희한테 그 돈 주세요.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데 그 순간이 참 서글펐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음이 착잡했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은 조용히 제 방식대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러움을 다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며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누나가 있어서 저는 마지막까지 덜 외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나는 매일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밤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누나에게도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누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후회 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며 제 마지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누나와 함께 꽃을 가꾸고 자주 산책을 나가며 작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누나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만을 바라는 부모의 삶은 더 이상 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식들이 그 사랑을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